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금을 왜 IRP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RP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우선 IRP의 풀네임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발음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 해석하면 개인 퇴직계좌 정도로 해석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계좌를 굳이 만들어서 퇴직금을 이쪽으로 받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두 제도를 좀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퇴직금 제도에서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받을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제도에서 어떻게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 자, 연봉과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이 계산되겠죠. 여기서 이 동전 모양으로 그려진 게 퇴직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세금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폐에다가 날개를 이미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원천 징수합니다. 떼고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입금시켜 주죠. 반면에 IRP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금이 결정된 이후에 퇴직금이 입금될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리고 최후에 이 IRP 계좌 내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그때 인출하는 시점에 그때 원천 징수됩니다. 원천 징수가 아니죠. 그때 이제 징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퇴직금이 금액이 커지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을 당장 걷지 않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세제 이연 효과입니다. 세제 이연 효과,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지난 1번 영상에서 연금저축의 장점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눈앞에 연말정산 혜택, 세액공제 혜택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세제 이연 효과가 더 크다, 더 클 수 있다, 수익이 따박따박 잘 난다고 치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퇴직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퇴직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지금 당장 떼진 않겠어.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라. 이런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지 말고 퇴직소득세를 내 계좌로 보존하면서 투자의 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자, IRP를 통해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같이 받았다고 칠게요. 자, 이런 경우에 IRP라는 계좌 이름을 잘 모르시고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퇴직금을 급하게 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상의 불편함, 생소함 때문에 IRP 계좌에서 불안함을 느끼시고 자신의 일반 은행 계좌, 수시 입출금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이니까 퇴직소득세가 징수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당장 쓰실 일이 있다면 세금을 징수당하시고
퇴직금을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즉 퇴직금 제도에서 일반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는 기준인 거겠죠. 이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상태로 퇴직금이 이익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IRP라는 게 혜택인데 일반 은행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자,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 2개월 이내에 내가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를 시키면 IRP 계좌로요. 그 금융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다시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다시 입금이 됩니다. IRP로. 그래서 이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2022년 4월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작년 4월 달부로 이처럼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퇴직금 제도에서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55세 미만, 55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IRP로 퇴직금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이 도입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IRP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IRP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계좌로 이체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일반 은행 계좌로 퇴직금 받았는데 IRP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없다면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변에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셔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분들은 퇴직연금이 도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을 기본적으로 받으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퇴직 시에 퇴직 그 목돈을 좀 받습니다. 그죠? 수천만 원 목돈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그 퇴직 수당이 퇴직금이에요.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퇴직금하고 똑같이 굴러갑니다. 세법으로 보면. 그래서 일반 은행 계좌로 받으시겠지만 IRP로 받으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더욱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정부는 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IRP를 통해서 굳이 퇴직금을 받도록 만들었냐면 퇴직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당근이 바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퇴직소득세 이연, 지금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뒤로 밀어준다. 나중에 뗀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거 가지고 그 퇴직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투자도 더하고 가능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기 위한 겁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이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IRP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IRP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또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혜택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목돈으로 일시에 빼냐 아니면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한 가지 혜택이 숨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별도로 제가 제작을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RP의 퇴직금 수령 시 기본적인 세금 징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